안녕하세요. 심사 의견을 받고 정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썰을 나눠보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올해 2월에 그 미국 학회 가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저는 그릿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이제 일터에서의 그릿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많은 이제 연구자분들, 그동안 다른 연구 경험이 있으신 분들, 연구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에게 업무 그릿, 제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거, 그리고 피드백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는 걸 굉장히 조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미국 학술대회에 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국내 학술대회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연구에 대해서 막 아이디어를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주시거든요. 외국인 분들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연구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거면 무엇이든지 너무 기뻐하는 편이라서 외국 학술대회에 가서 월크그릿을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학술대회 가서는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제 연구 발표가 배정된 세션이 생각보다 그 월크그릿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세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의 동기나 몰입과 관련된 세션에 제가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세션 선택을 잘못했던 건지 아니면 배정이 갑자기 그쪽으로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제가 발표하는 게 그때 국제 HRD 좀 이런 분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아니었죠. 한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워크그립 조사한 거를 가지고 발표를 한 거였으니까 뭔가 국제 HRD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그 제가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코멘트를 들을 수 있는 제가 원하는 이제 워크그릿에 대한 뭐 논의라든지 아니면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기회가 생각보다 조금 적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영어로 된 풀페이퍼를 발표한 거였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돌아오자마자 저널에 투고를 했어요. 돌아오자마자 이제 국내에 있는 저널에 영문 그대로 투고를 했거든요. 좀 보완을 해서 투고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투고를 했는데, 피드백이 생각보다 피드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이렇게 고정관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협소한 생각이나 연구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심사 의견들을 주신 거예요. 연구 논문을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투고를 하시겠지만, 논문 투고를 하면 이제 심사 의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하지 못한 오타를 발견해서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용 없이 이렇게 주장만으로 한 거, 인용을 추가해야 된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나의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이 무슨 이유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모든 심사 의견은 되게 감사하지만, 그래서 요번에는 학술대에서 조금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워크그릿에 대해서 뭐 하나, 두 개라도 코멘트를 더 얻는 게 저의 뭔가 연구의 기쁨인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은 뭔가 깨우침? 생각했던 포인트를 많이 못 받아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좀 아쉬웠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돌아와서 수고를 바로 했어요. 풀페이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뷰하고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수고를 했는데, 심사 의견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저의 생각을 확장해 줄 수 있는 의견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통 저널마다 2명에서 3명 정도 심사 의견을 주시거든요. 2명에서 3명 정도 심사 의견을 주시는데, 이번 저널은 3분 심사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그 3분 다 뭔가 심사 의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그러니까 영어로 된 페이퍼였지만,
한국인 분들이 심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국내에 있는 교수님도 계실 수 있고, 외국에 있는 교수님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초안 저널이 일단 국내 저널이었기 때문에, 제가 영어 원고를 제출했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뭐 틀린 영어도 봐주시고, 의견을 주셨고, 한 분은 영어로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심사 의견에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요번에 학술대회에서 조금, 음, 피드백을 많이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 같은 게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제 워크그릿으로 심사 논문 투고를 많이 했었는데, 갈증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서식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논문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논의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자신 논문입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선 끝나는 심사위원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심사위원을 받을 때마다 되게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더 책임감이 많이 요구되고 혼자서 애써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심사 의견을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이 저널에 대해 굉장히 오랜만에 투고를 했거든요. 근데 심사해 주신 세 분 다 너무 정성스럽게 업무 그릇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리뷰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학술지 논문을 심사할 때도 있고 이제 심사를 받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냈는데 잘 썼습니다 하고 심사 그냥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논문을 정말 심사위원분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논리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정말 좀 공동 연구자 느낌으로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너무 구체적이고 정성스러운 심사 의견을 받아서 제가 진짜 이 감동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눈물까지는 아니었지만 진짜 너무 기쁜 심사 의견이었다라는 거를 조금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논문이 어느 정도 기본만 갖추면 되는 상황도 있고,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정말 더 계속 알고 싶어, 더 알아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개념이나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정성스럽게 이 논문을 같이 고민해주는 심사위원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심사 의견 받았는지 조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거였냐면 업무 그릿이 경력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이제 직무 만족을 거쳐 혁신 업무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제 모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논문을 투고해서 이분도 이제 영어로 피드백을 다 주신 거예요. 정말 조금 감동 했어요. 제가 있던 갈증, 제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관점 같은 거를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뭔가 크게 배울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수정하는데 정말 더 막 머리를 싸매고 많은 고민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제걸 더 빛나게 만들어준 심사 의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영어는 제가 이렇게 영어 문장을 보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는 potential for publication, 이 연구는 출판에 잠재력이 있다. 근데 약간 수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한국말 듣는 거랑 영어로 듣는 거랑 조금 더 다른 거예요.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제가 이거를 좀 다루기 쉽게 같이 번역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일단 이 논문은 통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잘 작성이 됐지만 몇 가지 우려가 있다. 연속된 매개 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중요하며 이 관계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존재하고 적절한 분석 접근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 연구가 이제 워크 그립, 경력 정체성, CI 찾아보시면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잡 세리스펙션 그리고 혁신형 모형도 그리고 이제 워크그릿은 여기에 다 영향을 주는 모형이었거든요. 이 모형이었는데 왜 이게 뭐 다른 구조방정식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제 연구에서는 이 연구 모형을 설정을 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CI에서 IW 가는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거든요. 선행 연구에서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나 선행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관계 설정하지 않고 지금 했거든요. 근데 이 심사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연속된 매개의 모형을 하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잘 설명이 돼야 되고 강력한 근거가 존재해야 된다. 너 정말 이런 걸 바탕으로 설정한 모형 맞니? 그냥 한 거 아니니? 라고 이제 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경력 정체성, 직무 만족 간의 연결관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거는 뒤에 이렇게 더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제가 나 정말 이거 강력한 이론적 근거 있는 거 맞나 하면서 생각해볼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영어로 이제 dual pathway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심리학 메커니즘이 순차적이지 않고 병렬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표현까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듀얼 패스웨이라는 표현도 제가 제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좋고 도전적이었던 거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제가 어떤 모형을 실질적으로 검증한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이론적 틀을 사용하고 있는데 명확한 정당화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게 책에 있는 자료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용을 사람들이 이 책을 다 가지고 열어볼 수도 없고 오픈 액세스 가진 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논문이 아니고 책의 어떤 장에서 그냥 나온 거라서 독자들이 접근성이 낮고 함의를 명확히 해석하는데도 어려운 포인트가 있다. 지금 연구자들은 심리적 자본이론을 실제로 사용하고자 한 거 아니니? 근데 저는 이 심리적 자본이론에서 이렇게 나아가서 여기서 제시한 거를 사용을 한 거였는데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거죠. 저자들은 이론을 실제로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이 본 연구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됩니다. 다만 이 이론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적절한 틀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이 프레임워크를 유지할 경우에는 어떤 측면이 본 연구와 관련인지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아니면 이론적 틀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인용도 제가 실수가 있었는데 이 유세프 모건까지 다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해외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늘 영어로 정말 논문 계속 영어로 소통하시고 영어로 쓰시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보통 어떤 틀 쓰면은 그냥 그 틀을 인정하고 그 틀에 대한 이해를 심사자가 하고 의견을 얘기를 해야 하지만 그냥 네가 썼으니까 믿을게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이론 아는데 이 이론은 여기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이론에서 파생된 이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접근성이 낮고 이 책에 두세 장 설명돼 있는 거로는 이론과 정말 연결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거 쓰는 거 맞아? 뭐 이런 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도 저에게 뭔가 이 이론적 프레임틀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코멘트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시면 이제 본 연구 핵심 결과는 기존의 오랜 연구 결과가 다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만족이 성과에 대한 인과적 관계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성과 같은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만족이라는 수동적인 개인의 이제 상태보다는 몰입과 같은 변인이 이제 퍼포먼스에 가장 강력한 선행 변수로 연구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갑자기 만족이 다시 나왔고 이 만족이 혁신을 가지고 오고 관계도 매개한다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주류 연구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류 연구 흐름은 몰카 같은 적극적인 이제 행위 변인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근데 왜 연구에서는 만족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의문을 이제 의원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았던 포인트 여기. 그렇다면 이 연구는 간과되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한 건가요? 점점 더 심화되는 경제적인 압박과 업무 강도 속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는 것 말고 단순히 만족하는 상태에서도 이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관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뭔가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 뭔가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내가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다. 진짜 여기서 새로운 현상을 발견한 거를 더 강조하면 내 논문은 더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설득해서 수정하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긴 했지만 이 연구를 정말 진심으로 리뷰해 주시고 의견 주셨다는 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연구의 엄밀성은 확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출 건 다 갖췄다. 근데 하지만 전체 모형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서술이 불필요하게 상세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좀 지워라라는 팁 같은 것도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제가 이렇게 배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결하게 설하면 논문의 가독성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집어주셨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항이 한 개가 제거된 게 있었는데 그 언급은 통계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아니라면 생각해도 됩니다라고 제시는 해주셨는데 제가 삭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뒤에 모형에서 직무 만족의 두 번째 문항이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누군가는 이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생략하지는 않았는데 여튼 이런 포인트도 저에게 이제 인사이트를 준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연구에 또 표 3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본문에서 설명이 돼 있는데 굳이 있을 필요가 있냐. 논문이 더 뭐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도 3을 삭제했어요. 본문에 충분히 3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게 정말 생각해 볼 포인트인 거예요.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라고 의견을 주신 거. 그래서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저 표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표는 지웠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특히 어떤 부분에서는 선행 연구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거는 문헌고사에서 뭐 몇 명의 대상으로 이런 연구가 수행됐다라는 이 논문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추측해 보건데 이 심사해주신 분께서 544명의 한국 근로자 대상으로가 본 연구의 표본 수가 이론적 배경에서 소개된 줄 알고 그걸 삭제하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해가 달랐던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튼간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구통계 이직 횟수가 이 연구에 포함됐었는데 이직 횟수를 굳이 넣은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본 연구에서 이직 횟수를 넣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삭제를 했고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이 부분도 조금 되게 좋았어요. 통계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맥도날드 오메가를 사용했다면 왜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샤토라렌토 방식이라면 왜 이 방법을 본 연구에서 선택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구 방법은 같은 연구 방법을 쓰다 보면은 계속 조금 이렇게 동일한 문헌을 인용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통계 섹션에서 일부는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불완전하다. 최신 문헌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리고 본 연구에서 모형 적합도 기준은 이 연구를 따라서 쓴 거예요. 이 연구도 인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이나 통계적인 지식이나 어떤 문헌까지 소개해 주시는 이런 친절한 심사 의견과 정성 가득한 심사 의견을 주신 거예요. 여튼 그래서 여기는 통계 용어는 저희 다른 연구자분이 쓰셨는데 여튼 저도 그 연구 방법을 주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신 문헌으로 업데이트 해야 된다. 조금 더 맥도날드 오메가를 사용한 이유를 문헌을 근거로 설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문헌을 조금 더 다시 새롭게 공부할 계기가 됐다. 그래서 그 포인트도 좋았고 지금 이런 이 심사위원님처럼 그 모형을 실제로 내가 이론적인 틀 사용했다는 거를 가서 보시고 근데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네가 말하는 이 짱구 기준은 여기 논문에서 얘기한 거야. 근데 왜 이 논문이 아니고 다른 논문 썼어?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정말 이 연구자분이 정말 찐 실력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께 심사를 받은 게 진짜 너무 감동이었다. 계속 감동이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저도 심사할 때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심사 받는 입장에서는 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이 열린 말과 이 닫힌 말도 굉장히 큰 의미로 내가 이 논문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사자의 이 말도 굉장히 터치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이제 포텐셜 오브 디스이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분은 붙여넣었을지라도 저한테는 진심으로 힘이 된다. 이게 조금 연구를 계속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리뷰가 정말 도움이 되는 리뷰였길 바라면 이것도 이분의 진심이었겠죠.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출간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생각할 거리 많은 제가 제 연구의 깊이를 확장할 수 있는 심사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심사 의견을 받는 거를 저는 정말 좋아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논문 쓰실 때, 이런 심사 의견 받는 거를 연구자로서 정말 기뻐하시면 좋겠다. 이런 심사자를 만나는 게 정말 행운이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그 심사위원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이제 또 다 써가지고 수정본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 한글들 다 여기 다시 영어로 돌아와가지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내 의견 정말 고맙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고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듀얼 패스웨이 네가 제안한 것처럼 지웠다라는 말도 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고쳤어 원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클리어한 설명을 이제 레셔널에 대해서 추가했다라고 했고, 여기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ful comment, valuable feedback라고 했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심사장한테, 이게 수정호 계제가를 받아서 심사장한테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여튼 저는 너무 감사했다는 게 계속 계속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금 2번 여기가 가장 조금 도전적이었는데, 이거 3개 나온 건데 잘 안 맞는 건데 너 계속 맞다고 생각하니? 검토해봐 라고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고마워. 그래서 근데 나 그냥 이거 프레임워크 쓸 거야.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는 콘셜 프로세스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 내가 이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하면서 제가 요 책에 있는 이 모형까지 캡처해가지고 조금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리뷰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고맙고, 진짜 이렇게 반영했고 네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씀을 막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어떤 거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래도 네 의견에 따라서 조금 더 보완했다라고 보완 설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계속 땡큐 하고 있거든요. 저 진짜 이건 진짜 눈물 흘리진 않았지만 정말 감동했어요. 처음에 되게 압도 당했는데, 네, 그래서 아까 여기 그 문항 유인력제치 적어서 삭제한 거는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 나 삭제하라고 했지만 그냥 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 리비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맥도날드 오메가에 대해서도 왜 맥도날드 오메가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헌을 찾아가지고 이 문헌은 바탕으로 한 말이다라고 보완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고, 그래서 이번 논문은 제가 수정 후 게재가 이렇게 제출을 한 거에 대해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지만 수정 후 게재가라고 해도 심사위원에게 다시 이제 조치서까지 다시 가서 다시 심사가 의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정 후 게재가 아니라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에는 이 조치서가 가겠죠. 근데 그러면 그 심사위원이 제가 어떤 거는 반영했어, 고마워. 어떤 거는, 어, 이런 논리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반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아니야, 너 반영해야 돼라고 다시 의견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논문에, 그렇게 쓰면 틀린 거야. 그렇게 쓰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라고 심사위원이 다시 의견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견을 듣고, 아, 근데 그렇네? 학문적으로 그게 정말 진실이네? 그게 정말 최선이네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제가 다시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디펜스 한 거에 대해서 억셉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의견을 주실 수가 있다는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저널마다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널을 심사를 하기도 하고, 심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성 들여서 리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심사 의견 좀 많이 쓸 때는 처음에는 논문 심사를 박사 받고 나서 이제 거의 처음 했을 때는 논문 심사 의뢰가 왔을 때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논문을 계속 읽고 거기서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되지 해서 5시간, 6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3, 4시간, 요즘에도 근데 1시간밖에 안 줄었네요. 여튼 내공이 정말 단단하신 교수님들, 정말 막 더 고지, 정말 높은 데 올라가 계신 분들은 진짜 후루룩 읽고, 이 이론 틀려. 이거는 여기를 봐야 돼 하면서 읽어보셨던 논문들, 인용해야 될 논문들까지 다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의견 주신 교수님처럼 쓰려면 저는 한 진짜 4, 5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여튼 이 교수님께서 뭐
내공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짧게 걸리지 않던 이러한 심사 의견은 논문 심사를 받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정말 도움이 되는 심사 의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감동을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었고, 이런 걸 한번 듣고 나면 제 논문이랑 동일한 표본이나 모형이나 변이인이 아니더라도 저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더 나은 논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이론 쪽설이 맞는지, 이런 시리얼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데 정말 인사이트가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심사 의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기쁘게 논문을 마무리를 했는데, 네,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공유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학술지 투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힘내시고, 심사 의견은 너무 자신 논문이라서 피드백이 없다는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이러한 피드백을 받는 게 훨씬 제 논문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